함께해서 즐거운 창현이네 도시락. 네. 술의 장점은 없는가? 아, 그거 지금 뭐 사회적 네. 기능밖에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아, 요거는 질문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네. 남자와 여자 중에서 술을 누가 잘 마실까? 이준 쌤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런 뭐 공부하진 않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남녀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지 대신에 몸집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술이라는 게 결국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술 같은 거 따지는 것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에탄올 함량을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덩치 작은 사람이 많은 양의 술을 먹는 거랑 네. 덩치 큰 사람이 많은 양의 술을 먹는 거는 그 사람 몸에 포함된 물의 양도 다르니까요. 그 물의 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녀를 이렇게 두면은 남성은 이렇게 몸의 수분 함량이 60에서 65%래요. 근데 여성은 50% 정도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분이 이미 차이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술이 들어가면 혈중 알코올 농도 여성이 더 여성이 빨리 올라가겠네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능력 자체가 남성이 한 30% 정도 높대요. 물론 이제 케바케겠죠. 그건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으로 두고 보면은 네.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오, 찍었는데 맞았네요. 네, 그 술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이게 이제 남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귀를 쫑긋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술을 많이 먹으면요 정자의 활동수가 감소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 유전됩니다. 유전된대요. 이것도 유전되나? 네, 술을 많이 먹어서 정자 활동수가 감소하면은 이거는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내 자녀가 그게 유전이 된대요. 이거는 실험이 됐어요 이미 생쥐를 통해서. 생쥐가 고원의 크기가 작아진대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네. 심각하게 보시네요. 네, 어쨌든 나쁘다. 나쁘다. 네. 이게 술을 드시지 마세요. 술이 이제 그 나쁜 거 중에 80% 정도 이제 간이 해독을 한대요. 아, 그쵸. 간이 이제 간문맥을 통해서. 간문맥은 혈관인데. 아, 그 다릅니까? 네, 어쨌든 간문맥은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혈관으로 들어와서요. 결국 네네. 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간이라고 하는 게 검문소잖아요. 일종의 검문소. 너 좋은 거야, 너 나쁜 거야, 나쁜 거 좀 치워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처음에 이제 이준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술이 취하는 시간이 한 30에서 1시간 정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간이 1시간 안에 그 술, 그러니까 에탄올이겠죠.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정도가 소주 한 잔이래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정도가 내 간이 1시간 동안 해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1시간이면 우리가 한 잔 먹냐?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한 병을 먹지. 한 병은 기본 먹잖아요. 1시간에. 그렇잖아요. 이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은 우리 간이 하루 정도는 있어야 분해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양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근데 저는 항상 그걸 원래 지켰거든요. 음주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오늘 먹었어요. 저는 오늘 먹으면 내일은 절대 안 먹어요. 연장으로 먹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전문 용어 나온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연달아서 네네. 네, 이렇게 술을 먹는 거는 제가 원래 자제했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간다는 게 이미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간에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훅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1시간에 한 잔 먹는 게 아니라서. 그쵸.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 아까 뭐 혈관 확장도 막 얘기하지만 해마도 건드린대요. 뇌 해마, 기억 저장 장소. 아, 맞아요. 네. 이거 건드리니까 술을 먹으면 블랙아웃.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블랙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술자리에서 약속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술자리에서 하는 약속은 이미 약속을 하는 순간에 블랙아웃이 일어난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사람과 약속을 들은 사람이 다 기억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아, 뭐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죠. 있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끊기는데 또 신기한 게 하나 뭐냐면 귀소 본능. 아, 맞아요. 우리가 술이 아무리 취해도 집에는 가.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기억을 하는 이게 저장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때도 많대. 그 집에 가는 거는 그 기억을 몇 번씩 쓴 거야. 굳이 기억 저장 장치가 아니어도 알아서 들어가는. 아,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술을 먹은 거야. 취했어. 집을 가야 된대. 오, 대단한데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집을 나가.
그랬다가 그럼 다시 들어오는 거야. 집을 가야 되거든. 그 정도면 거의 알코올 중독 아닌가요? 그죠? 그건? 아 근데 이게 그런 계획. 안심할까봐 이 사례를 말해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은 필름 끊길 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 케이스까지 봤냐면은 제가 친한 형님이 저랑 이제 서울에 살 때 서울에서 술을 마셨는데 네. 그 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당시에 거주하던 곳이 천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때 이제 둘 다 그때 있던 사람들이 술이 좀 돼가지고 이제 좀 안 좋게 네. 좀 말다툼을 하고 이제 그 형이 이제 집에 가게 됐죠. 근데 다음 날 이제 저는 이제 좀 술이 깨고 하니까 미안해서 형한테 뭐 잘 들어갔냐 이걸 막 전화를 하는데 네. 전화를 딱 받더니 자기 언제 갔니? 그러니까 저랑 헤어지기 그 전부터 이미 필름이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필름이 나간 상태로 가서 도착을 잘 한 거죠. 지금. 기소를. 예.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움찔했던 게 그냥 저희끼리 지금 무슨 만남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학생 친구들도 좀 듣고 있을 텐데 네. 조금 그렇게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 정도로만 좀 받아주고 술 먹어도 막 3시간 거리 정도는 그냥 갈 수 있구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안 돼요, 위험해요. 술은 여러분 좋은 예, 그건 건 좀 없어요. 잘 진짜. 받아주시고. 네, 그냥 서먹한 사이를 풀어줄 수 있는 기능, 그렇죠? 그렇죠. 예, 말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이지. 촉매제. 그럼요. 그렇죠. 그냥 자리가 유해지는 촉매제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촉매제인데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해지면 안 좋은 거죠. 아까 그쵸. 와인 말씀하실 때도 전 정확하게 봤던 게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네네네네. 제가 들었던 건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성격도 괄괄하고 되게 막 급하고 해서 그냥 통상적인 그냥 사람 모습만 보면은 뭐 그냥 사고를 당하든 사고를 내든 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빨리 네.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2위였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 오래 사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인즉 그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건강한 식문화, 그러니까 뭐 올리브 오일이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마시는 술이 이제 와인이고 그걸 이제 식전주라고 해서 네.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막 포금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네. 적절하게 이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적절한 어떤 게 병행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것만 취할 수도 있죠. 다만 그 말하셨듯이 이제 술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이 어디냐? 소위 말하는 그 소비에트라 그러죠. 소련 연방 같은 경우에 보드카.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다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많이 그리고 먹으니까.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게 알코올성 치매 발병률이. 왜 그런 거 했더니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제 술 먹어서 다 죽어버려요. 진짜 다 죽어버려요. 술이 이렇게 나쁩니다, 여러분. 네. 자, 술 얘기 이제 취한 것까지 갔으니까요. 네. 깨는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술을 많이 취했으니까 깨십시다. 숙취. 예. 질문이 제가 그냥 갈게요. 네. 숙취는 왜 생기느냐? 우선 숙취는 왜 생길까요? 저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메스꺼움을 유발하거든요. 저는 원래 그렇게 알고 네네네네. 있어요. 독성 물질 자체라. 그러니까 간에서 그 간에 ALDH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분리를 해주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이 넘치면 그러니까 분해를 못할 정도로 넘쳐버리면 얘가 바로 뇌를 공격한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뇌를 공격하듯이. 그래서 두통도 일어나고 숙취도 일어나는 거야. 특히 아까 이준 쌤 말씀하신 섞어 먹으면 특히 막걸리가 주약이에요. 막걸리 섞어 먹으면 중간에 안 됩니다. 막걸리를 먹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불순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더 두통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요 섞어 먹으면 정말 이게 괴로워요. 절대 섞어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예방법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치자. 건강하게 먹어라 얘들아. 네. 먹었어. 근데 술을 좀 덜 취할 수 있느냐? 선생님 저는 뭐 술 취하려고 먹는 거 이러지 말고. 저는 사실은 그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네. 119가 있어요. 119요? 네,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119. 예전에 그 캠페인 혹시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보통 많이 하잖아요. 아니. 술은 1차만 그 다음에 한 종류로 9시까지
하나도 안 지키네. 그러니까 지금 좀 모범이 되셨으면 좋을 것 저요?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저는 이제 방법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안 그러니까 빨리 깨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애용하는 건요, 여명입니다. 해서 울려요. 예, 여명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게 당분이 좀 딸리더라고요. 당. 예, 술 먹으면은 이 술을 맞아요. 해독할 때 당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꿀물을 좀 먹는 편입니다. 저기 특히 이제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저기 양봉을 해요. 네네. 예. 강릉 쪽인가요? 양양인가요? 아,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양 쪽에서 온 그 벌꿀이 그렇게 숙취해소에 그 좋더라고요. 간이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당이 많이 필요한데 당뿐만 아니라 이제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도 네. 필요하다. 그래서 아미노산 얘기 보면 이제 단백질 섭취도 많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좀 덜 취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 배를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위에 들어갔을 때 먹은 게 많으면 위벽에 또는 소장벽에 그 알코올이 좀 덜 치이는 거야. 천천히. 그래가지고 좀 흡수가 좀 느려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술이 탈수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뇌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뇌에 항이뇨 호르몬이 있는데 ADH. 그게 그 분비를 억제시킨대. 원래 항이뇨라고 하면 이뇨는 소변이잖아요. 그쵸. 항은 막는 거잖아요. 마려운 걸 막아줘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이게 억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겠어요? 오줌 누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선생님 그렇죠. 예전에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화장실 되면- 15번은 가는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오줌을 자주 누러 가요. 네, 그게 맞- 그러면 너무 그렇게 프라이빗한 얘기. 아 누군지 모르니까요. 자 그렇게 가면은 당연히 수분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알코올 농도는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라도 물을 조금 많이 마시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팁은 술자리에서는 얼음물과 친구가 되라. 아 이게 아닙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자꾸 즐겁게 말씀하시면 아, 네. 듣는 우리 아니 저는 친구들이 항상 근데 저 문제가 저는 항상 즐겁게 얘기해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자 여러분 막간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주병 바닥을 치는 거 아세요? 이렇게 팔꿈치로 툭툭툭 치는 게 그거 있어요. 회오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전에 그 많이 했었어요. 그거 치는 이유 아세요? 소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을 텐데 그렇게 알려져는 있죠. 친전물을 이렇게 네, 띄울 네. 것이다. 오. 이걸 잘 섞어줄 그래가지고 것이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저도 대학생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주를 까기 전에 팔꿈치로 툭 밑바닥 퉁퉁 치면 소리가 툭툭 나. 그쵸. 그래놓고 뚜껑을 열고 병목을 탁 하면 회오리. 치면은 회오리. 아니 회오리가 아니라 그래 날라가죠. 날라가. 아, 거품 날라가? 위에 있는 네. 게 거품 살짝. 아, 이렇게 맞다. 날아가서. 예, 예. 근데 사실 웃긴 게 소주는 증류주잖아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대요. 오, 뭐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주가 이제 그 병이 이렇게 나온 게 1950년대 경이 되는데 한 30년 동안 1980년대까지 소주 병이 코르크 막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코르크 막에 떨어졌구나. 찌꺼기요. 찌꺼기가 그 찌꺼기 떨어졌구나. 불순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바닥치고 병목 때려서 날려버린 거야. 근데 그 습관이 그래서 남아서 한가 남은 거다. 네. 네, 소주가 코르크 마개가 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 한정판 이런 거. 예, 옛날부터 그러니까 내려왔던 술이니까. 예. 방법 그게 다 이유는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 소위 말하는 주도라고 하는 것도 네.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주도로요? 아니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건데 저는 정신 차리시고요. 아, 네. 그 사실 그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른이랑 그 술을 마시면 뭐 두 손으로 따라야 된다, 네. 두 손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는 너무 좀 가는 것 같긴 한데 조선 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그 이제 네, 저희 소매가 그때는 펄럭펄럭거리는 도포를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해버리면은 음식물이라든지 묻으니까. 먹는 사람 잔이나 이런데 묻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맞아요.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리는 의미로 두 손으로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윗사람한테는 두 손으로 따르고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시대가 다 지금은 이제 멈췄어. 조선 시대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한 손으로 어른들한테 그냥 다 같이 우리 묻을 필요 없잖아요. 다 같이 그렇죠. 한 손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뭐 자꾸 술 먹자고 하지 마시고요. 네? 다 같이 한 손은 어때요? 왜 저한테 여쭤보시는지. 아니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 저는 뭐 됐고요. 괜찮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의 원리 얘기하고 술 취한 거 얘기했고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도 얘기했고 숙취 얘기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숙취 예방까지는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먹었어.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숙취가 일어나. 막 두통하고 막 하잖아요. 벗어나려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여명 추천합니다. 여명과 그다음에 양양표 꿀물. 이온 음료가 그렇게 좋대요. 아, 이온 포카리 음료를- 스웨트. 네네, 같은. 그거 포카리 스웨트를 배가 터질 때까지 빨리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달라. 예전에 나 대학교 때 어떤 친구는 술을 너무 못 마셨거든요. 근데 걔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렌지 주스를 찾더라고. 아, 그것도 그거 맞아요. 자기한테 맞다고.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네네. 사람들은 라면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얼큰한 국물이 땡긴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봤는데 피자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숙취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해장국에 뭐 콩나물 해장국 이런 거 말하는데 네. 콩나물이나 오이 같은 것이 그 간에 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하는 ADH, 네. ALDH 요거에 어떤 능률을 올려주는 게 그 음식들이래요. 특히 그래서 콩나물에 그 아스파라긴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퀴즈 하나만 더 내도 될까요? 네. 준비했으니까 낼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은 뭐냐? 1번 와인, 2번 칭따오, 3번에 그냥 맥주, 4번에 소주, 5번에 보드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러니까 술.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 현재 현재. 그러니까 현재요? 2019, 2018 뭐 이렇게 해볼게. 아, 가장 많이 팔린 술은? 소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맥주. 정답은 소주입니다. 아, 엄청납니다. 참이슬 1등. 참이슬이에요? 그 그럼요. 동남아 쪽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이게 심지어 뭐냐면 2등, 3등이 맥주예요. 중국 맥주랑 뭐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중국은요 맥주 냉장고에 안 넣어서 먹어요. 왜? 그냥 따뜻하게 먹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따뜻하게 먹으면 미칠 맛없을 것 같아. 맛없을 것 같은데요? 미칠 것 같아. 아, 그렇게 맛있다고요? 아 근데 그렇게 먹어요. 맛이 없다고요? 몰라요. 자, 근데 2등, 3등, 4등이 처음처럼이야. 근데 2등, 3등, 그러니까 맥주랑 처음처럼을 합쳐야 참이슬이야. 와, 판매량이. 그래서 이게 역시 엄청나다. 진로네요. 네. 한국인은 술을 잘 마실까요? 잘 못 마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요, 한국인은 술을 못 마시는 민족입니다. 아, 정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마시는데 두어 넣는 민족이죠. 정답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게 한국인은 술을 잘 못 마신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에 ALDH 이 성분이 저거. 그 활성화 유전자, 이 활성화 유전자 자체가 세계인들에 비해서 6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마신다. 예, 술을 못 마시는 민족인 것 같아요. 네, 술을 잘 못 마신다. 그래서 근데 네.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60% 이게 유전자, 그러니까 부모 유전자로부터 받는 게 한 60%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활성화된 유전자를 받는 게 60%고, 30%는 부모 중에 한쪽만, 절반만 그 활성화 유전자를 받는데요. 그럼 나머지 5에서 10%는 아예 없대. 그러니까 흔히 유재석이 왜 술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활성화 유전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된대.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몸이 상하는 거거든. 네, 몸이 상한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럼 요거 마지막 질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인데 답도 나와 있고요. 네. 술은 마실수록 느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지우쌤? 술은요, 마신다고 느는 게 아니라요. 절대 자기가 그냥 정해진 주량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전 마신다고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술이요, 여러분. 술 못 먹는다고 처음에 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 대학교 갔을 때 술 못 먹어 이러면 야 먹으면서 늦는 거야. 나도 처음에 못 먹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절대로 이게 술은 느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인은 그 ALDH 자체가 활성화가 떨어져요. 그런데 간에서 이 성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술을 너무 먹어서. 이렇게 되면 MEOS 이 효소를 쓴대요. 갖다 쓴대요. 원래 다른 일을 해야 되는 효소인데 이게 알코올 해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에탄올 분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효소를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술이 느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대요. 이 MEOS라고 하는 효소도 원래는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술을 분해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점점 파괴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일도 못하고 몸은 점점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를 간에서 분해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몸은 점점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성이 생겨서 인간이 내성이 생겨서 못 느끼는 거래요. 그렇죠. 여전히 얘는 몸에 축적되고 있는데 나는 술이 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괜히 젊어서 그러니까 어떤 고통에 익숙해지는 그런 뭐 약간 그런 그렇죠.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 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잊은 거죠. 저도 오늘 벌써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음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술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니요. 음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9시 막 부르고 그러지 마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까 119 했을 때 9시까지 들어간다더니 선생님 9시부터 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좀 이게 생활이 좀 다르니까요. 네, 근데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9시에 근무입니다. 근무십니까? 근무 끝나면 10시죠? 네, 그렇죠. 딱 네, 좋을 아닙니다. 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피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접하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알코올 발효 실험을 가져다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술의 기원이라든가 술의 원리라든가 술이 왜 취하고 어디에 나쁜가 그리고 뭐 숙취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해봤는데 들으시면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맞아요. 방송이 네. 여러분 보고 이제 너희 술 먹을 때가 됐으니 한 잔 건하게 먹어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네. 술을 조심해라. 네, 술을 조심하셔야 된다. 예. 네, 특히 그 선배 중에 과일맛 나는 소주를 자꾸 권하는 선배가 있다면 피해라. 그쵸. 네, 너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 네, 절대로 피해야 되는 분들 술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술 조심. 자나깨나 술 조심. 네, 그냥 마시더라도 그냥 그 자리가 유해지는 정도만 해야지 나 좀 잘 먹는 것 같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셨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술을 처음 먹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전에는 술을 별로 접할 기회는 없었고. 근데 잘 먹더라고요, 제가.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제가 20살 딱 돼서 대학교 이제 OT를 갔는데 6병인가 마셨는데 안 취한 거예요. 와우.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잘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나름 기분이 좋았죠. 20살의 패기로. 나 술 잘 먹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서 제가 필름이 끊겼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로 없어졌네요. 네. 그때 바로 느꼈어요. 여기서 이걸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왜냐면 술을 필름이 끊긴 그 상황에서 제가 고등학교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쌍욕을 먹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못 뵀는데. 네, 나중에 밤에 도시락지기한테 갑자기 전화 오면은 안 받는 걸로. 네, 술은 여러분 백해무익하다. 네. 네, 오늘의 교훈입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저희 네. 괜찮은 거죠? 그쵸. 네,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어디 가서 술의 원리, 뭐 술의 기원 이런 얘기 듣겠어. 아주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네, 유익하다. 네. 그러면 저희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3 여러분들 사회 나가셔서 뭐 20살 되셔서 피할 수 없는 술일 텐데 좀 건강하게 먹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건강하게 잘 피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활용하는 데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학년 친구들 너희는 아직 어리다. 절대 안 된다. 그냥 알코올에 대한 그죠? 아세트알데히드? 네, 아세트알데하이드 요 정도 포름산 요런 얘기만 좀 듣고 가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지훈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났으면 하네요. 네. 다음에 어떤 주제가 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